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산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중단하는 셧다운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수주 현황 등이 저조해지면서 원가 절감에 주력할 전망이며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IM증권은 국내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면서 국내 경기 위험 신호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30% 이상 중단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50%에 달하는 장비의 가동 중단을 추진 중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고객사의 수주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비 가동을 멈출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원가 절감을 위한 조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양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3분기에도 1조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설비는 켜두고 가동률을 줄이는 방향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라인에서는 설비 전원이 순차적으로 꺼지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50% 수준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IM증권도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9월 반도체 생산 증가 추세가 14개월 만에 꺾인 상황은 국내 경기 사이클의 잠재적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생산 감소가 또 다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서 반도체 업황마저 약화되면 4분기 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반도체 생산이 작년 대비 3%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크기 때문에 반도체 영향에 따른 국내 경기 사이클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2010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역대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대출이자도 못 갚는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93만 5,597곳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5%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도 제조업이 2022년 14.6%에서 2023년 마이너스 2.3%로 급감했고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도소매와 운수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심각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포진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성장세가 아주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제조 대기업이 더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확실시되면서 외평기금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다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비용도 삭감하며 예정된 사업에도 돈을 쓰지 않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성장률도 쇼크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면서 경기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기재위 종합감사 등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최대 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세수 결손 관련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해당 의견을 뒤집은 셈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해지면 원화를 사고 팔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끌어다 쓰는 주택도시기금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할 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일 뿐 현재의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의 재무 상태를 좋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상황도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각종 기금 돌려막기로 버티는 셈입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6조 5천억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고용시장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정규직이 3년 만에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으며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택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45만 9천 명으로 작년 대비 3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가 1,368만 5천 명으로 14만 7천 명 감소했으며 정규직이 줄은 건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2%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사례는 2021년 8월 38.4%로 0.2%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과 음식점 등에서 정규직이 줄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숙박음식 업종에서 가장 많은 8만 2천 명이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30대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04만 8천 원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379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임금 격차는 174만 8천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로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1천억 증가하는 동안 신용대출이 6천억이나 급증했고 심각한 풍선 효과로 전체적인 대출 억제 효과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31조 7,443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7,772억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부터 급증하면서 8월엔 9조 6천억 이상 급증했고 월간 기준으로도 최대치 증가폭이 나타났습니다. 신용대출 잔액은 총 104조 1,165억 원으로 증가폭이 더 심각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주담대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신규 대출 수요가 신용으로 가고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택 매수잔금 마련이나 갈아타기 등 사유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마지막 급전 창구인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